자, 이 장은 C++의 문법의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아주대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들을 올려놓은 FTP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05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아주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 주소에 입력하게 되더라도 아마 접근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학교 내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또 접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웨임즈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들어가셔야 이 폴더가 보이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장에서 제가 시연을 해드렸지만은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커맨드문이라는 게 있어요. 커맨드문. 자, 슬래시 2개가 있습니다. 슬래시 2개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코드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메모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자, 슬래시 2개는 한 줄에 대해서만 코멘트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2줄 이상의 코멘트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슬래시 별 슬래시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고 시작되는 부분은 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코맨드문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오브젝트 코드를 만드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가지 메모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코맨드문은 이렇게 작성을 한다. 방법은 두 가지. 한 줄만 코맨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슬래시 2개, 그리고 2줄 이상 코맨드를 넣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시작은 요 표시, 끝나는 부분은 요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이 코맨드는 코드와는 전혀 무관하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 때 무시돼 버린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코드를 볼 경우에 또는 제3자가 여러분들의 코드를 볼 경우에 읽기 좋게, 자, 이 코드가 어떤 내용들의 코드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이 코맨드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슬래시 2개가 있어요. 자, 컴파일러가 첫 번째 줄부터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코드 내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첫 번째 줄부터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슬래시 2개, 즉 코맨드문이 있어요. 코맨드문이 있으면 컴파일러는 이거는 사용자가 이 코드가 어떤 것인지 메모를 달아놓은 것이구나 하고선 패스를 해버립니다. 패스. 그리고 세 번째 줄 가서 전처리기 지시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 모듈을 요 세 번째 줄에 가져와서 삽입을 시키는구나. 카피를 해놓는 거구나. 넘어갑니다. 코드의 시작은 여섯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인 함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요 여섯 번째 줄부터 출발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 와갖고 메인 함수의 시작은 브레이스가 열리는 부분, 여기서부터 열리는구나. 자, 들어가 봅시다. std 소림사 마크 그리고 cout. 출력을 위한 거구나. 근데 이 cout이라는 것은 std, 즉 iostream이라는 요 모듈에 있는 명령어로구나 하고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점표시. 이것은 출력을 위한 거구나. 그래서 welcome to C++이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역 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것은 엔터를 하라는 겁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라는 표시를 슬래시 n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쭉 넘어와서 10번째 줄로 와서 여기서 종료가 되는구나. 리턴을 하라는 거구나. 0을 리턴을 하라는 거구나. 리턴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이것을 실행을 해보게 되면 웰컴 투 C++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설명은 강의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서 프리프로세서 전처리 지시사라는 게 있어요. 자, 샵 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샵 표시. 컴파일 하기 전에 프리프로세서에 의해서 해당 모듈을 카피를 해서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전처리기 지시사 샵 인크루드 하라는 거구나. 뭘? IO 스팀이라는 모듈을 인크루드를 하라는 거구나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인크루드를 했는데 이 IO 스팀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어떤 걸 가져다가 여기다 이 라인에 인크루드를 할 것이냐, 즉 여기 있는 인크루드를 하라고 하는데 이 IO 스트림은 어디서 가져온 놈이냐, 어떤 내용을 인크루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자,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 한번 보세요. 그리고 BC라는 폴더에 찾아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include라는 폴더가 또 있네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BC include. 자, 여기에 보면은 IO 스트림 모듈이 있습니다. IO 스트림 여기 있네요. 요 모듈을 가져다가 여기다 include를 하라는 겁니다. include.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전처리 프리프로세서 단계에서는 이 코드 안에서 사용한 명령어가 있다면은 이 명령어가 어디서 가져온 놈인지 include를 시켜주는 겁니다. 삽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cout은 iostream이라는 모듈 내에 있다. 그 모듈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카피를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cout이 수행이 된다. 자, 그런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는 뭐냐?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한 칸을 띄우는 것 또는 탭을 쓰는 것. 탭. 자, 왼쪽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탭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탭. 요 탭을 잘 써야 된다. 즉 빈칸과 탭을 잘 써야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쉽게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화이트 스페이스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코맨드문과 마찬가지로 무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두 칸을 띄워도 세 칸을 띄워도 컴파일러는 이 화이트 스페이스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단지 화이트 스페이스를 잘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프로그래밍을 좀 더 읽기 쉽게, 여러분들이 다시 코드를 볼 때나 제3자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적절히 잘 써야 합니다. 자, 여기 써 있네요. 빈 칸과 빈 문자를 잘 쓴다면은, 빈 줄과 그리고 빈 칸을 잘 쓴다면은 프로그램을 좀 더 읽기 좋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한 줄 띄웠죠. 두 줄 띄웠고,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들어가서 탭을 썼다. 이렇게 들어갔죠. cout. 이런 것들을 잘 써야 여러분들이 코드를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cout, hello world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닥다닥 붙였을 경우에 나중에 읽기가 불편하죠. 즉 이 메인 함수에 이게 cout이 들어가 있는 건지 나와 있는 건지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줄 띄우고, 필요할 때마다 한 줄 띄우고, 그리고 탭을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cout을 한다면은 좀 더 코드가 읽기 좋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메인 함수 나왔죠. 메인 함수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를 한다. 메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행할 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 시스템 관리자가 아, 여기서부터 이 함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는 반드시 한 개는 존재를 합니다. 두 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리턴 함수가 있습니다. 리턴 함수. 자,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함수를 설명할 때 4장, 5장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함수는 메인 함수는 유일하게 하나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서 리턴 된다. 그리고 함수의 바디는 몸체는 브레이스로 묶인다. 브레이스로 묶인다. 브레이스로 묶였죠. 브레이스로 묶인다. 함수는 브레이스로 묶인다. 스테이트먼트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쉽게 얘기해갖고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한 줄 한 줄씩 시스템 관리자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가 해당되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세마이콜론이 있는 부분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다. 이것도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되죠.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그런데 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세마이콜론이 없기 때문에 다음 줄하고 연결이 된다. 다음 줄하고 연결된다. 세마이콜론이 찍혔다. 이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프로그램 코드 양이 확장되다 보니까 즉 예전에는 1000줄, 2000줄, 많아야 10,000줄 정도만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코드 양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10만 줄, 100만 줄, 뭐 이렇게 많아지게 되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 양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라이브러리들, 코드들, 즉 제3자가 만든 코드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름 표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국제표준인 10불뿔이 만들어지면서 표준화가 정의되면서 네임스페이스가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이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연결을 시켜준다. 그런 차원에서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스탠다드 아웃풋 스트림 오브젝트는 std 세미콜론 cout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cout은 뭐냐? 모니터와 연결이 되는 출력이다 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연산자를 써요. 자, 왼쪽으로 꺾여서 지나가죠. 그러면은 요 출력 hello라는 것은 cout 쪽으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조금 아까 이게 모니터라고 했죠. 모니터로 hello를 출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특별한 캐릭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한 캐릭터. 자, 바로 앞에 예제에서 나온 것 마냥 /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다음 줄로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라. 다음 줄로 넘어가라.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지난번에 예제에 이게 있었죠. 정리를 해보고, 자, 여기 나온 것 마냥 std 하면은 뜹니다. hello world 하고 /n 해볼까요? 자, hello world. 자, 눈에 안 띄니까 하나 더 해보죠. 한 칸이 떴죠. 한 칸이 더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n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n은 다음 줄로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서 출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n. 자, std cout.
I1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hello world I1 이렇게 되죠. 자, 방법은 여기서 정의하는 것은 cout이라는 명령어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어디? iostream이라는 모듈 내에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cout은 요 모듈 내에 이미 정의가 된 명령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걸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방법은 각각의 스테이트먼트에 직접 std하고 소린사 마크를 쓰는 방법, 또는 여기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한꺼번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ut. 자, 이 말의 뜻은 이 아래, 세 번째 줄 아래에 있는 모든 코드 영역 내에서 cout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듈을 가져다 쓴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스테이트먼트의 8번째 줄 마냥 쓸 수가 있고, 또는 메인 함수가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서 using name std 소린사 마크 cout 하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cout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예제처럼 end of line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cout뿐만 아니라 endline, cin, 뭐 기타 등등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모두를 다 이 안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각각의 스테이트먼트에 std 소린사 마크를 사는 것과, 두 번째 방법은 앞부분에 스탠다드 cout 설정하는 방법과, cou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명령어들 다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namespace std 하면은 수행이 됩니다. 자, 가죠. namespace 얘기가 나왔죠. 자, syntax error라는 게 뭐냐?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컴파일을 수행을 할 때 컴파일이 뭐라고 했어요? 컴파일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컴파일러. 그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게 syntax error를 찾아준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syntax error가 나왔다는 것은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썼다. 즉 인용 표시를 하고 여기다 인용 표시를 빼버렸어요. 깜빡 잊고. 그럴 경우에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이게 syntax error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해당되는 오류가 있는 위치로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류의 대부분은 앞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요게 빠졌다. 그 말의 뜻은 여기 있다. 자, 두 개를 다 같이 생각해서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에러가 있다. 자, syntax 에러를 잡는 방법입니다. return. 모든 함수는 종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return 되는 시점. 자, 여기서는 return 0이라고 했네요. 만약에 return 0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오류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뭐라고 오류가 발생이 되나 볼까요? 수행이 됐는데. 자, 컴파일 해볼까요? 정상적으로 되는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가 똑똑해갖고 리턴이 없어도 리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간 모양입니다. 어쨌든 모든 함수는 종료되는 리턴이 있어야 된다. 리턴이 있어야 된다. 자, 특별한 계획 문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다음 줄로 넘어가라. 탭이 있어요.
탭은 한 칸 탭을 써라. R은 원래 위치로 가라. 이거는 알람을 울려라. 슬래시를 포여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탭과 R을 한번 써볼까요? 탭과 R. Hello World 썼어요. 자, 여기에 탭과 그리고 R을 썼어요. 탭을 먼저 써볼까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자, 탭이 적용이 됐죠. 한 칸이 띄어야 되는데 슬래시 t를 썼어요. 씀으로 인해서 한 탭이 적용이 됐습니다. 탭이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R을 적용해 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R을 써봅시다. 테이라고 쓴 것에 R이라고 써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헬로 월드하고 I1이 다시 첫 번째 줄로 가서 I1이 뭉켜졌네요. 즉 HOL이라는 문자가 지워지고 I1이라는 것이 삽입이 됐네요. 즉 R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한 줄 띄고 띈 위치에 첫 번째 칸으로 가라. 슬래시 R은 한 칸 띄지 말고 그냥 그 줄의 첫 번째 칸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한 줄로 띄고 첫 번째 헬로 월드 썼는데 슬래시 안에 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서 두 번째 줄에 I1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R은 헬로 월드 쓰고 그 다음에 I1은 엔터 하지 말고 다시 HOL이 있는 위치로 가서 IE1 뭉겨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슬래시 A 하면은 알람이 울립니다. 삑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슬래시를 집어넣고 싶다. 요 칸에 헬로 월드하고 슬래시 하나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슬래시. 변화가 없죠?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슬래시를 집어넣으려면 여기에 슬래시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슬래시가 나옵니다. 참고로 한글 키보드에서는 슬래시가 원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한글 키보드에서는 슬래시가 원으로 표시돼요. 자, 이렇게 슬래시 하나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점을 표시를 하고 싶다. 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슬래시 점을 해줘야 됩니다. 볼까요? 점이 들어갔죠. 콤마가 들어갔습니다. 자, 세마이컬러는 이렇게. 인덴트, 탭을 써야 된다. 탭. 즉 주로 함수의 바디 안에서 탭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탭을 안 쓰면은 모두가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은 가독성이 떨어지죠. 가독성이 떨어져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탭을 쓰는 게 좋습니다. 탭을 써서 어느 영역 범위 내에 있는 스테이트먼트인지 경계를 지어주는 것. 이게 인덴트, 즉 탭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탭과 엔터를 적절히 사용해야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자,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데 훌륭한 사람들, 전문가가 짠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 탭과 빈칸, 즉 화이트 스페이스를 적절히 사용해서 한 폭의 동양화처럼 멋진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멋진 코드라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쉽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간단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 자, Welcome to C++ 그리고 엔터, 리턴 출력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근데 헬로 월 8번째 줄 스테이트먼트가 9번째 스테이트먼트
두 가지가 있는데 출력은 한 줄로만 돼 있네. 아,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엔터를 안 쳤기 때문에 다음 웰컴 한 칸 띄고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칸에 to 씹을뿔이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결이 된다는 말. 그래서 출력이 한 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아까도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이거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런데 엔터를 쳤고 엔터를 했고 엔터가 두 개 있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엔터. 자, 웰컴 투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지만 출력은 네 줄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앞부분은 정말 쉬운 부분들이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변수라는 것. 자, 우선 대표적인 게 정수형, 문자형, 그리고 부동소수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자, 인티저 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정의할 거다. 그 타입은 정수형 타입이다. 인티저 타입이다. 또 하나, 인티저 2라는 변수를 정의를 할 것이다. 그것 또한 정수형 타입이다. 썸도 마찬가지로 정수형 타입이다.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변수를 정의를 하는 것.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include를 합니다. include. 메인 함수로 쭉 들어가요. 자, 컴파일러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줄로 가면서 컴파일러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줄, 이 코맨드문이구나.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자기 메모를 달아놓는 거구나. 패스. 컴파일러는 패스합니다. 두 번째 줄도 패스. 세 번째 줄, iostream 모듈을 이 세 번째 줄 안에 카피해서 집어넣으라는 뜻이라고 구나. 그러면 이 iostream 모듈을 카피해서 넣어야겠구나. 해서 여기 있는 모듈을 가져다가 여기에 세 번째 줄에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다섯 번째 줄 물론 코맨드문이니까 패스. 여섯 번째 줄 메인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넘버1이라는 변수 이름을 정수형으로 정의를 해놨구나. 그러면 넘버1은 항상 정수만 들어갈 겁니다. 넘버2도 마찬가지. 썸도 마찬가지. 자, enter first integer. cin. 지금까지 cout만 배웠는데 cin도 있네요. 자, 키보드에서 사용자가 입력되는 것을 이쪽 방향. 키보드에서 들어온 것을 넘버1에 집어넣는구나. 넘버2도 키보드에서 입력들어서 들어옵니다. 두 개를 더 더합니다. 더하고 나중에 이것을 썸이라는 곳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할당 연산자예요. 할당 연산자. 즉 오른쪽 보통 R 밸류라고 하는데 R 밸류 쪽에 있는 놈을 계산을 해서 L 밸류인 썸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값을 집어넣는 거.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쭉 있어요. iostream 네임스페이스 그대로 두고 메인 함수를 집어넣고 그대로 예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하면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실행 화면까지 띄워지게 됩니다. 자, first input, enter first integer. 여기 12번째 줄에 있죠. 자, 여기에 45라고 집어넣습니다. 45라고 키보드로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넘버1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second integer. 30 집어넣습니다. 엔터 쳐야지만 넘버2로 넘어갑니다. 엔터 쳐야지만. 자, 그러면 넘버2로 가서 45와 30을 더해서 썸으로 넘겨주게 돼서 나중에 sum is 75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서 인티저 값만 전화합니다. 인티저를 입력받아서 넘버 2에 집어넣고 R 밸류 오른쪽 R 밸류 쪽에 있는 놈을 계산해서 할당 연산자를 경유해서 L 밸류 쪽으로 넘어간다. 자, 여기서 할당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할당 연산자. 자, 더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진행해. 즉 넘버 1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할당 연산자는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계산된 결과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더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할당 연산자입니다. 자, 변수가 있네요. 변수를 이런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세 개의 스테이트먼트로 세 개의 변수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컴마 연산자를, 즉 컴마 연산자를 써서 한 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컴마 연산자를 써갖고 세 개를 모두 한 스테이트먼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변수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규칙,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규칙은 아니더라도 다음 세 가지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자여야 된다. 즉 A, B, C, D, E, F, G와 같은 레터 형식, 1, 2, 3, 4, 5, 6, 7, 8, 9, 10 같은 숫자 형식, 그리고 언더스코어가 뭐냐? 이것을 얘기해요. 언더스코어 밑에 언더바, 이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센터바도 가능해요. 센터바도 가능해요. 자, 이런 거 써서 변수를 정의를 한다. 그러나 변수를 정의할 때 숫자부터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첫 번째 캐릭터 문자는 레터 형식이어야 돼요. 레터. 또 하나,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자, 인티저가 있어. 넘버를 우리 대문자로 써볼까요? 썸을 대문자로 써볼까요? 썸. 여기 있는 썸과 여기 있는 썸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나와요. 뭐라고 썼냐? 소문자 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다 선언했는데 왜 선언됐지 않나? 그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조심해서 변수를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in, 이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숫자를 받아서 정수인 넘버 1에 값을 넘겨줍니다. 어사인먼트, 할당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할당 연산자와 그리고 같다라는 것, equality, 같다라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이 는 표시는 같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는과 는자 두 개와 개념이 틀립니다. 하나짜리는 할당 연산자, 두 개짜리는 같다란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었던 거고,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cout.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본 거 마냥 한 개씩 한 개씩 cout 한 개씩 한 개씩 할 수도 있지만은 집어넣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 즉 이렇게 sum is number 1 plus 2 그리고 end of line,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지우고
요걸 빼고 썸이라는 것도 빼고 해봅시다. 즉 아까 16번째 줄에 있었던 sum is number 1 더하기 number 2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봅시다. 다 집어넣어 봐요. 한 줄로 다 표현을 했어요. 가능할까요? 뭔가 문제, 이게 들어가 있네요. 45, 30 똑같습니다. 즉 한 줄로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한 줄로서. 즉 concatenation 연결해서 할 수도 있다. 연결해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표기를 할 수 있다. 변수 이름. 컴퓨터마다 이 변수에 대한 크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끝부분에서 마지막 그림에서 배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정의를 하면은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자한테 메모리를 떼와야 됩니다. 정수 크기만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형은 보통 4비트, 그리고 더블은 8비트, 캐릭터는 1비트 만큼의 크기를 떼오게 됩니다. 떼오게 돼요. 자, 그거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다. 자, 수학 연산. 여러분들이 배웠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별 표시는 곱하기, 슬래시는 나누기, 그리고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입니다. 자, 5 나머지 연산, 7 나머지 연산 5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2가 됩니다. 7분의 5 하면은 2가 남죠. 나머지. 자, 주의할 것. 나머지 연산자. 이거를 정수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나온다. 이 나머지 연산자는 반드시 정수형 형태여야 된다. 정수형 형태. 만약에 이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수가 아니라 뭐 3.1 나머지 연산자 2.5 또는 7 나머지 연산자 2.5 이렇게 부동소수점 값이 들어가면은 컴파일 오류가 난다. 컴파일 오류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정수형인데 이거를 더블로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일리걸이라고 나옵니다. 더블로 되어 있다. 더블로 돼서 오류가 나온 겁니다. 즉, 더블이 아니라 나머지 연산자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티저로 돼 있어야 된다. 인티저로 돼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인티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나머지 연산은 반드시 연산자 좌우측 값이 정수형이어야 된다. 자, 스트레이트포워드 그룹핑. 이게 뭐냐? 연산 우선순위입니다. 자, 더하기하고 곱하기 연산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높죠? 곱하기가 연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곱하기를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룹이 져 있다. 괄호 넣기. 괄호처럼. 그러면 괄호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 괄호 먼저. 자, 여기 나온 것 마냥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 그리고 10불불에서는 코드로서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잘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연산 우선순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 왼쪽에서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왼쪽에서 오른쪽.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 아까 배운 거 마냥 할당 연산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표는 연산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연산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여기가. 연산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것. 자, 이게 중복되어 있다. 그럼 가장 먼저 괄호 먼저 수행을 한다. 괄호 먼저.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더하기, 빼기. 아마 요것들은 같은 우선순위입니다. 더하기 빼기는 그 나머지. 즉 괄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를 마지막에 수행 안 한다. 연산 우선순위입니다. 자,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 자, 컴퓨터가 하는 역할, 1장에서 배운 것 마냥 컴퓨터는 계산과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 안 한다고 했어요. Logic, Decision Making.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 앞부분은 계산을 한 거고 2의 7장에 있는 이 부분은 논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논리적 판단.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문. 만약 뭐라면은 뭐 이런 등등의 것들. 만약 이게 참이라면은 이게 거짓이라면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이 크다 이렇게 표시,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표시,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표기에 익숙해 왔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반드시 요 모양으로 해줘야 됩니다. 는은 뒷부분에 붙어야 돼요. 자, 같다라는 표시 이거 조심하세요. 아까 얘기한 거 마냥 같다라는 표시는 는입니다. 는. 같지 않다 느낌표 는. 같지 않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자, 네임스페이스 cout, cin, end of line 이게 혹시 이 아랫부분에 있어 발견되더라도 이것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모듈, 즉 IO 스트림 모듈에 있는 것들이다. cout, cin, end of line이 이 아래 코드에서 발견되더라도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키지 마라. 그것은 IO 스트림 모듈에 있는 명령어들이다. 라고 전처리 지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자, 여기 보면은 cin, 넘버 1, 넘버 2. 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 두 개를 컨캐트네이션, 연결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입력된 게 넘버 1, 넘버 2가 들어갈 거예요. 자, 어떤 것이 크냐? 같냐? yes 하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no 하면, false 하면은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요. 같지 않냐? 같지 않으면은 yes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false면 no라면은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갑니다. 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no면은 바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게 또 yes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고, no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튕겨서 28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3과 7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같지 않다. 7이 더 크다. 7이 더 크거나 같다. 이게 yes가 돼서 넘어온 겁니다. yes가 넘어서 3과 7이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예를 볼까요? 3과 7이 들어갔어요. 는 같냐? 같지 않다. false. 그렇기 때문에 20번째 줄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출력하라는 것이 안 보이죠. 는이라는 게 안 보이죠. 다음, 같지 않냐? 예, 3과 7은 서로 같지 않다. yes예요. 그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 넘버 1은 얼마냐? 3이다.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하냐? 출력. 문자 출력. 같지 않다. 3.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넘버 2를 출력을 해라.
넘버 2인 7이 출력이 됩니다. 넘버 2인 7이 출력이 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4번째 페이지에서는 인덴트, 탭을 잘 써야 된다. 즉 if문 같은 경우 탭을 잘 써야 된다. 탭을 잘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볼까요? 연습을. 자, 이걸 다 지우고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지우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탭을 잘 써갖고 메인 함수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코드를 전혀 읽을 수가 없겠죠. 어디가 if가 연기되고, 더군다나 칸까지 해놨다. 칸까지 지웠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탭, 화이트 스페이스인 탭과 빈칸, 빈줄을 잘 써야 된다.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은 메인 함수의 첫 번째 해당되는 거구나. 그리고 if문 안에 들어있는 요거는 if문에 소속된 스테이트먼트구나 하는 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습관부터 키워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요 탭을 쓰지 않고 띄어쓰기, 즉 스페이스 키를 눌러갖고 이렇게 해갖고 인티저, 넘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반드시 탭을 써서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탭을 설정해갖고 탭을 설정해서 설정하세요. 자, 연산 우선순위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이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산 우선순위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뭘까요?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는 다른 것이 모두 먼저 수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할당 연산자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할당 연산자는 유일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아까 나머지는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더하기가 돼요. 더하기,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즉 1과 2를 더하고 그 나온 결과를 1을 더하고 그 나온 결과를 4를 더한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자,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